밑줄친 개혁을 추진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후베이성 출신으로 호는 태학, 시호는 문충이다. 제3극인 내각 수부에 올라 어린 만력제. 자, 만력제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만력제가 바로 어디 황제냐? 명의 황제입니다. 명황제. 임진왜란 때 조선의 지원군을 파병할 것을 명령한 황제이기도 하죠. 이 만력제가 나왔을 때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뒤에 단서를 좀 더 찾아볼게요. 자, 어린 만력제를 보조하며 개혁을 추진했다. 명 사람인 것 같아요. 그쵸? 밖으로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안으로는 새로운 조세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자, 몽골과 강화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쵸?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한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자, 더 볼게요. 관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했고 하지만 자,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그가 죽고 나서 10년 뒤 발발한 임진왜란 등. 자, 이게 중요한 힌트죠. 그가 죽고 나서 10년 뒤 발발한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 발발 언제입니까? 1592년이고요. 1592년이 10년 뒤니까 이 사람이 죽은 시기가 1580년대쯤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밑줄친 개혁을 추진한 시기라고 한다면 언제겠구나? 16세기 후반 무렵이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세기 후반에 명에서 개혁을 추진한 인물, 이 인물은 누굴까요? 바로 장거정이죠. 자, 장거정의 개혁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6세기에 명의 북로남해의 화에 시달리고 있던 명,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던 명, 이 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개혁을 추진했던 인물이 장거정이죠. 자, 장거정이 몽골과 강화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이 몽골이 바로 어디냐면은 타타르를 말합니다. 타타르. 그쵸? 타타르. 그래서 알탄 칸이 이끄는 타타르와 이제 강화를 맺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새로운 조세제도라고 했을 때 장거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새로운 조세제도. 이게 뭐예요? 일조 편법이에요. 일조 편법. 이게 뭐냐면 세금을 지세와 정세 이 두 가지 항목만 남겨서 은으로 납부하도록 만든 은납화시킨 세금 제도죠. 일조 편법. 자, 그래서 장거정의 개혁이 추진되었던 16세기 후반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을 고르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 보도록 하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국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을 정벌했다. 자, 쓰시마 섬 정벌은요. 고려 때도 있었고요. 조선 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려 때 쓰시마 정벌은 우리 동아시아사에서 잘 다루지 않고요. 보통 우리 동아시아사에서 쓰시마 정벌이라고 한다면 조선 초 세종 때 있었던 1419년에 이종무가 주도한 쓰시마 정벌을 보통 말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고려든 조선 초든 간에 고려 말기거든요. 고려 말기든 조선 초든 간에 어쨌든 16세기 후반에 해당되지가 않죠. 따라서 정답 아닙니다. 2번 볼게요. 일본과의 무역 창구인 외관을 초량으로 옮겼다. 자, 초량 외관이죠. 초량 외관. 이 초량 외관이 외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했던 시기 언제냐면 1678년부터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1876년까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대부분의 시기의 외관은 초량, 부산에 있는 지역인데 초량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량 외관이 있었던 시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역시 17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거정은 16세기 후반 사람이니까. 3번에 자, 홍타이지가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청으로 고쳤다. 이거 언제입니까? 1636년 병자년이죠. 그리고 나서 조선한테 군식무기 요구했는데 조선이 이걸 거절하자 이해 12월달 병자년 12월에 홍타이지가 직접 조선을 공격한 거죠. 이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역시 장거정의 시기와는 겹치지 않고요. 4번에 센고쿠 다이묘들이 조총을 활용하여 각축을 벌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조총을 활용하여 각축을 벌였다. 이거 센고쿠 시대죠. 센고쿠 시대고요. 자, 잘 보세요. 센고쿠 시대 자체는 15세기 후반부터 1590년쯤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쵸? 왜냐면 오닌의 남부터 시작이니까. 그리고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할 때까지니까. 근데 여기서 조총을 활용이라고 나오죠. 그쵸? 조총 활용. 자, 여기서 조총이 도입된 시기는 언제냐? 조총 도입된 시기는 이게 이제 전래된 딱 그 해를 이야기하자면 1544
3년입니다. 이게 이제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서 이제 일본의 우연히 이제 전래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총을 활용하여 각축을 벌였다고 했을 때는 센고쿠 시대는 맞아요. 그렇죠? 센고쿠 다이묘들이 각축 벌인 거니까. 근데 16세기 중반 무렵 이후에 센고쿠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렇죠? 조총을 활용하여 각축을 벌였다고 했을 때는 뭡니까? 16세기 중반 이후 센고쿠 시대.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특히 그 중에서 이 조총이 본격적으로 실전에 이게 최초로 전투에 투입됐다라고 말할 수는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이 조총이 본격적으로 전투에서 활용이 된 게 바로 뭡니까? 1575년에 무슨 전투예요? 나가시노 전투죠. 그쵸? 나가시노 전투. 그래서 이 나가시노 전투가 최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본격적으로 이제 조총이 전술화가 돼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가 요쯤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센고쿠 시대는 센고쿠 시대인데 도입은 1543년이고 이 나가시노 전투에서 본격적으로 이게 실전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는 16세기 중반 내지는 후반 무렵 이후쯤에 센고쿠 시대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복잡하죠, 그렇죠? 어쨌든 이 시기는 장거정이 개혁을 추진한 16세기 후반과 겹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5번 볼게요. 베트남 쩌능다오의 활약으로 몽골군의 침입을 격퇴했다. 이거 13세기죠, 그쵸? 세 번의 침입이 모두 13세기에 있었습니다. 몽골이 3번 대월 쳐들어갔는데, 베트남 쳐들어갔는데 3번 모두 쩌능다오의 활약으로 격퇴를 했죠. 13세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역시 맞지 않아요, 그쵸? 답 아니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